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늘 듣던 말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야. 아버지께서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온 28세 디자이너 미유키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첫 인상은 깔끔함이었어요. 도쿄 지하철은 항상 어딘가 공사 중인데 서울역은 마치 새 집처럼 정돈되어 있었죠. 환승통로 벽면의 아름다운 벽화에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흘러나온 클래식풍 멜로디에 놀랐어요. 도쿄에서는 경고음만 울리거든요.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과 혼잡도까지 표시되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라면 우리 일본도 있을 법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스크린도어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도쿄 지하철은 아직도 스크린도어가 없는 곳이 많은데 서울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있다고 믿었는데 일본인으로서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열차 안으로 들어서자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특별한 좌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도 노약자석은 있지만 임산부만을 위한 특별석은 본 적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좌석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빈 좌석임에도 앉지 않고 서 있었죠. 열차가 움직이며 디지털 안내판에서 다국어 안내와 역 주변 명소까지 소개하는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함께 온 친구 유코가 미유키, 우리 서울에 와서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거 아냐? 라고 농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역에서 임산부가 탑승하자 배려석 앞에 서 있던 남성이 자연스럽게 비켜섰고 주변 사람들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별한 요청 없이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었죠. 이런 작은 배려가 모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없었지만 직접 와보니 달랐어요. 적어도 지하철 문화만큼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카드 받아도 될까요? 호텔 직원이 건네준 티머니 카드는 도쿄의 스이카와 비슷했지만 기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역 충전기 앞에서 당황했는데 놀랍게도 화면 한쪽에 일본어 버튼이 있었어요.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인 친구 아오이를 만나 물었습니다. 이걸로 버스도 돼? 응. 택시도,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의 스이카는 지하철이나 일부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한국의 티머니는 모든 교통수단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니. 이건 진정한 통합 결제 시스템이었죠. 심지어 시외버스나 기차까지도 가능해. 요즘은 모바일로도 쓸 수 있고 더 놀라운 건 환승 할인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30분 이내에 버스를 타면 기본 요금에서 할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아끼겠네요. 맞아.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 환경에도 좋고 역에서 나오면서 계단 옆에 설치된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전거나 유모차를 쉽게 끌 수 있는 금속 레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본 적 없는 시설이었죠. 사소한 불편함까지 생각한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에는 버스 도착 시간과 내부 혼잡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버스에 탑승해 티머니 카드를 태그하자 잔액과 차감액이 바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투명해서 좋았어요. 이런 건 어떻게 시작된 거야? 아오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가 많았거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 스크린도어도 그때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지. 슬픈 역사였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은 존경할 만했어요.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다음 정류장은 5호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글쎄 10년? 아니면 15년? 어쨌든 내가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어. 계속 발전해온 거지. 일본도 한때는 기술 강국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요? 적어도 대중교통 시스템만큼은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시민의 필요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폈는지의 차이였어요. 티머니가 있으니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이 작은 카드 하나로 서울의 모든 곳을 다닐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기술이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여행 둘째 날 명동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색다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좌석이 색깔별로 나뉘어 있네. 전동차 내부에는 일반 좌석과 다른 색상의 좌석들이 눈에 띄었어요.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분홍색까지. 파란색은 노약자석, 노란색은 장애인석, 분홍색은 임산부 배려석이야. 각각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지. 임산부 배려석 앞에 멈춰서서 살펴봤어요. 일본에는 노약자석은 있지만 임산부만을 위한 특별 좌석은 없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이 특별 좌석들이 대부분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앉고 싶은데도 안 앉는 거야? 응. 필요한 사람이 타면 바로 양보해야 하니까. 특히 임산부 배려석은 정말 지켜져. 그때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앞에 서 있었어요. 임산부는 없었지만 그는 앉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한국 문화야.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라고 할까? 초기 임신부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잖아. 혹시 모를 임산부를 위해 비워두는 거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든 문화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몇 정거장 후 배가 불러 보이는 임산부가 탔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저 자리는 당신을 위한 곳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좌석에 손을 대보니 따뜻했습니다. 좌석이 따뜻한데? 히터 있어? 응.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 온도 조절이 돼.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어요. 좌석 옆에 붙어 있는 QR코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민원 신고용이야.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즉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일본에서는 민원을 넣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여기서는 QR코드 하나로 해결되다니. 역에서 나오기 전 임산부 배려석 앞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배려가 기본인 곳. 금세 일본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정말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임산부만을 위한 좌석이라니 멋지네. 명동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배려를 발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버튼이, 화장실에는 임산부 전용 칸이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구나. 응.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야.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않거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그게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나는 좌석 하나에서 한 나라의 마음을 보았다. 서울 여행 사흘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던 중 계단 옆에 특이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계단 벽에 붙은 금속 레일이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유모차를 레일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내려갔습니다.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계단에 레일을 다는 나라.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섬세해진 거야? 아오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좀 불편한 거 싫어하거든. 작은 것도 바꾸려고 했어. 일본은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문화가 강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불편함을 즉시 개선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가족 채팅방에 서울 지하철의 레일, 배려석, 노약자 우선 리프트 사진을 보냈어요. 몇 분 후 아버지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한참 멀었구나.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아버지가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일본 친구들 히카리와 사야카가 제 SNS 게시물을 보고 직접 확인하러 서울로 날아온 거예요. 미유키, 내 사진들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야? 비가 내리는 날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입구에 특이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산 비닐 포장기야. 젖은 우산을 비닐로 싸줘. 우산을 기계에 넣자 자동으로 비닐이 씌워졌어요. 덕분에 지하철역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지하보도에는 자동 건조 시스템과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깔려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을 대비한 세심한 배려였죠. 어쩌다 우리가 뒤처졌지? 히카리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비 오는 날 역사 바닥이 미끄럽고 우산을 어디에 둘지 고민해야 했지만 서울은 그런 불편함을 이미 해결해 놓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여러 역을 돌아다니며 임산부 배려석, 통합교통카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와보니 우리가 오해했던 거네. 사야카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 셋은 입을 모았습니다. 여긴 진심이야.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 그날 밤 일기에 적었어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이 더 가져야 할 것 같다. 선진국의 기준은 화려한 고층 빌딩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있다.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다. 여행 나흘째, 서울 강남역에서 히카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유키, 저것 좀 봐.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쿄에서는 붐비는 시간엔 줄이 무너지곤 했는데 여기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질서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무원이 계속 안내방송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지켜지네. 사야카의 말에 모두 공감했어요. 지하철역 내부를 돌아다니며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한쪽은 비워두고 계단에는 유모차용 레일이 있고 임산부 전용석은 말없이도 비워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 아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특징이야. 하나가 변하면 빠르게 모두가 변해. 카페에서 히카리가 물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 정부 정책이야? 정책이 만든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만든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착된 거야? 아오이가 설명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지하철은 지금과 달랐어. 스크린도어도 없었고 임산부 배려석도 없었지.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빠르게 변화했어. 임산부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장애인의 불편함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거야. 물론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본도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지만 종종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국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가 느껴졌어요. 명동과 동대문에서는 대형 쇼핑몰의 배려 시설들을 발견했습니다. 휠체어 접근성이 좋았고 장애인용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곳곳에 무인 민원 시스템이었습니다. 불편한 점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의견을 남길 수 있어. 일본에서는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빛나는 도시도 아름다웠지만 더 아름다운 건 이 도시의 정신이었어요. 일본에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지하철의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의 배려. 나도 그래. 특히 임산부 배려석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어. 기술은 어디서든 발전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사회의 가치관에 달려있죠.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인 것 같아. 히카리와 사야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호텔 방밤 11시. 여행 내내 찍은 사진을 정리하며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여행 소감을 쓰려 했는데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준비된 나라였나? 기술만 빠른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맞춰 발전한 곳. 게시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뭐든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 항상 일본의 뒤를 쫓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었죠. 속도가 아닌 방향에서요.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좋아? 일본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반응이었지만 몇몇은 불편해하는 듯 했어요. 일본인의 자존심이 상한 걸까요? 그래도 솔직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일본도 좋지만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아.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과 사람 중심의 설계가 인상적이야.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만했던 걸까? 다음 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티머니 카드를 태그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오이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울역 플랫폼을 둘러보는데 사야카가 감탄했습니다. 우와, 이 기차역도 깨끗하네. 서울역은 도쿄역처럼 크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각 플랫폼마다 있었고 점자 안내판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사야카가 문득 말했습니다. 있잖아, 미유키. 나 돌아가면 한국어 배울 거야. 왜? 진심으로 여기에 다시 오고 싶어졌어.
히카리도 웃으며 끄덕였어요. 나도 회사 휴가 땐 무조건 서울이지. 우리 3명 모두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약간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솔직한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럼 도쿄로 돌아가서 어떤 걸 가장 먼저 바꾸고 싶어? 아오이의 질문에 히카리가 먼저 대답했어요. 나는 임산부 배려석, 나는 우산 비닐 포장기, 비 오는 날 정말 편리할 것 같아. 사야카가 말했죠. 나는 계단 옆 레일이 좋았어.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센스 있더라고. 아오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이 좋아서 다행이야.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했거든. 지금도 일본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노력해.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거죠. 한 나라가 무조건 앞서거나 뒤처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밤 한강공원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사야카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웠어.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을 깨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조금은 흔들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돌아가면 회사에서 발표회 하자.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어쩌면 그것이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짐을 호텔에 맡기고 경복궁과 인사동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좀 아쉽다. 벌써 떠나야 한다니. 히카리가 티머니 카드를 태그하며 말했어요. 지하철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초기 임신으로 보이는 여성이 탔는데 가방에는 작은 임산부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그녀가 타자마자 누군가 먼저 일어나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히카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런 걸 못하게 된 걸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일본에서는 임산부 배려석도 없고 초기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경복궁역에서 내린 후 히카리가 침묵을 깼어요. 이제야 깨달았어. 지금껏 강함은 군사력, 경제력이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진짜 강함은 사회적 약자를 품을 수 있는 여유에서 오는 거더라. 일본은 경제 강국이지만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는 내내 아침에 본 광경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배려하더라. 맞아. 불편을 기꺼이 나누는 것 같아. 그들은 스스로 규범이 되었고 그 규범은 법보다 강했어. 인사동에서 임산부 배지를 구매했습니다. 뭐에 쓰려고? 일본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생길 수 있잖아. 그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도시를 순환했어요. 히카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 같아. 저녁에 티머니 카드로 결제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어? 우리가 완전히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있어서. 정말이지 한국에 녹아든 듯 했어요. 한국어로 인사하고 교통카드로 계산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노인을 먼저 보내며 마치 오래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에서 물었어요. 일본에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사람들의 배려, 그리고 임산부 배려석, 나는 티머니 카드, 그리고 계단 옆 레일, 나는 한국인들의 따뜻함. 비행기에서 서울을 바라보며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강한 나라의 의미를요. 그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함에 있었어요. 강남 스타일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강남 정신을 배워야 하는구나.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더 따뜻한 사회, 더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꿈을요. 하네다 공항 착륙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서울 밤거리에서 느낀 울림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착륙 전 이어폰으로 한국에서 녹음해온 지하철 도착 멜로디를 들었어요. 히카리도 함께 들으며 미소 지었죠. 정말 좋다. 나한테도 보내줘. 도착장에는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첫 질문이 의외였어요. 한국, 어땠어?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배울 차례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내 사진들을 보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차 안에서 서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임산부 배려석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이 없었지만 제 이야기로 생각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 하지만 직접 가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니? 사람을 향한 진심이 느껴졌어.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사용자를 배려하는 디자인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질서와 배려 문화.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서울이 그리웠어요. 도쿄 지하철도 깨끗했지만 서울에서 느낀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의 대중교통과 사회적 배려 문화를 설명했죠. 모두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 디자인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시니어 디자이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다음 프로젝트에 반영해보자. 저녁에 부모님과 식사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임산부 배려석에, 아버지는 계단 옆 레일에 감탄하셨어요. 일본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을 텐데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면 돼. 한 달 후, 우리 회사는 임산부 직원을 위한 특별 휴게실을 마련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SNS에 새 글을 올렸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정한 선진국은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나라니까요. 고마워요, 서울. 당신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스승이었습니다. 한국이란 이제 단지 여행지가 아닌 본받고 싶은 미래가 되었습니다.